오늘 할 내용은 사실 이 기본편이 아니라, 응용편이죠, 응용편. 응용편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기본편을 살짝 좀 언급을 하고 가려고요. 왜냐하면, 한 달 텀이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지금 수업을 전혀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 배웠나, 예, 그거 먼저 리마인드를 살짝만 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만 다루고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은 넘어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봉 차트가 뭐냐,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사실상 이 봉 차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봉이 되는 거고요. 일봉은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이 스캘핑 하는 사람이든 스윙하는 사람이든 단기 투자를 하든 중기 투자를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는 일봉 차트라고요. 일봉 차트는 무조건 봐요. 일봉 차트도 안 본다. 그런 사람은 주식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나 완전 생짜. 아니면 완전 장기 투자 있잖아요. 초장기 투자 막 5년, 10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이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막 이 뉴스가 떠들어대면 그때 사면 되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자살했다는 듯이 뭐 이런 식의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 아니면 일봉 차트는 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 양봉과 음봉에 대해서 이 캔들을 이 주식에서 이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금 기본편이니까 기본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양봉과 음봉 얘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양봉은 고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고요. 기준점이 아 기대 심리인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의 최고가까지는 조만간 오르지 않을까? 네. 오늘의 최고가까지는 조만간 오르지 않을까? 그 조만간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준을 한 달을 삼고 있어요. 지금 투자를 하든 스윙을 하든 뭘 하든 제일 많은 사람들은 저는 단기 투자를 하고 있을 거다라는 기본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기본 대전제가 깔린 가장 큰 이유는 20일 이평선과 MACD와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아니면 엔벨로프라든지 그 모든 기술적 분석 지표들을 봤을 때 단기 투자가 상대적으로 제일 많아 보인다. 네. 그 모든 지표들이 가리키는 거는 결국에는 단기 투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봉의 해석과 그럼 반대로 음봉은 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죠? 저가가 왜 중요한지. 오늘 음봉이 떴어. 그러면 오늘의 저가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거는 사실 위기죠.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리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음봉이 커지면 커질수록 패닉에 빠지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런 식의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은 다음 시간을 위한 거거든요. 다음 시간은 심리적 분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리적 분석을 이해를 하려면 양봉을 이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고가까지 조만간 간다. 희망이 넘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 봉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봉이었다가 장대 양봉이었다가 더 커져서 상한가를 치게 되면 사람들은 광기를 일으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파이를 키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양봉이다, 단순히 양봉이다, 그게 아니라 오늘 점상을 갖다 장시작과 동시에 그냥 상가를 팍 쳐버렸어. 그 정도의 호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재료를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뉴스가 떴길래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쳤는지, 아이씨, 그런 거는 작전인 줄 아냐? 나는 그런 종목 안 할 거야.
그런 얘기는 돈 벌기 싫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상한가, 하한가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는 나는 주식을 하면서 돈 벌 생각이 전혀 없다. 그냥 현 상태 유지만 그럭저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최고의 재료는 상한가예요. 무조건 상한가. 예. 그것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글쎄요. 그 다음 얘기요. 내가 주식을 하는데 당연히 오르면 좋죠. 그죠? 오르면 좋아. 근데 음봉에서 사? 오늘의 저가까지 조만간 간다는데? 제가 음봉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의 저가까지 조만간 간다. 근데 음봉 매수를 막 부르짖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당연히 양봉에서 사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무릎에서 사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바닥에서 사지 말고. 주식에서는 오르는 차트, 오르는 말에 달리는 말이 아니라, 그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오르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잖아요. 다 양봉이라고요. 양봉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음봉 관련해서는 내가 진짜 이 음봉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대로 패닉에 한번 빠지셨죠. 저 만나자마자 부강약품 이런 거 한번 바로 맞아가지고 제가 이날 진짜 아침에 막 쌩 난리를 쳤죠. 그죠? 왜냐하면 저는 이런 봉이 뜨면 제가 추가 하락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죠? 얘기했고 문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네, 3개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봉이 뜨면 3개월은 제가 관망. 네, 그죠? 그런 얘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까지 제가 가리키면서도 이 종목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을 거야 아마. 그죠? 왜? 저는 얘를 기다린 거거든요. 얘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장대 음봉이 떴으면 장대 양봉이 뜰 때까지는 무조건 기다리는 게 최고의 이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안 할 거야. 나는 기회를 잡고 싶어. 나는 손절 안 하고 싶어. 왜? 이 종목은 이 부강약품이라는 이 종목은 봤더니 괜찮아 재무가. 예? 아직도 이 유보율이 700%가 남아 있어. 망할 것 같진 않아. 이 정도 손해보는 정도로는 망할 것 같지가 않아. 이해되셨죠? 네, 더군다나 흑제전환했네요. 3Q? 좋은 시그널이죠, 이거는. 왜 사큐게 아니야? 4Q 시그널, 4Q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단순 총정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내가 샀어. 그러면 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날 사는 게 좋다. 그게 바로 양봉인데 어떤 양봉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캔들들 공부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상승 반전 캔들이 중요한 거죠. 그죠? 맞죠. 그리고 상승 지속 캔들이 중요한 거고. 네. 근데 하락 반전 캔들도 알고는 있어야죠. 이제부터 하락한다는데. 그죠? 그게 바로 그 공통점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 반전 캔들의 거의 대부분은 양봉이라고요. 거의 대부분은. 양봉인 날 사라. 그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하락 반전 캔들, 상승 지속 캔들은 당연히 양봉이겠죠, 그것도. 당연히 양봉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 반전 캔들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많겠죠, 당연히. 음봉인 날 하락이니까 팔라는 얘기라고요. 그죠? 팔거나 손절하거나.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제 매매법에는 이제 손절이 없으니까 기회를 노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도 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에
음봉이 하락 반전 캔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더 하락 지속이거나, 음. 그죠? 하락 반전이거나 하락 지속이겠죠. 네. 이런 것들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큰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예. 네.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러니까 뭐 영문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 지원되는데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 하락 지속 캔들이나 하락 반전 캔들이나 뭐 이게 뭐 이 3블록 솔저라든 뭐 사이드 탭 다 필요 없다고요. 음. 저는 그렇게 안 보니까. 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봉 3개 음. 기준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습계다 전법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봉차트만큼이나, 이평선만큼이나, 큰 그림을 그릴 때, 대세 상승을 한다, 대세 하락을 한다, 이럴 때 보는 게 습계다 전법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천이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샀어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 W자형. 이해되셨죠? 예. 지금 리마인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적산병이라고 하면 봉이 장대한 봉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게 심리적 저점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이거는 좀 이제 좀 저점을 좀 찍고 있는 건가 이런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죠. 흑산병 반대고 심리적 고점에서 쫙 꼭대기에서 자꾸 음봉이 나와. 이거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이라는 개념은 갭이죠, 갭. 예, 갭이 생김으로 해서 상승을 했으면 다음에는 주가 방향이 이제 전환을 할 텐데 공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추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한다는 표현을 쓰지 그 다음에 하락한다 주가가 그런 방향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된다라는 표현을 쓰지 주가가 하락한다는 표현을 안 쓴다고요. 왜? 더 올라갈 테니까. 예? 이 음봉의 최고가보다도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게 갭입니다. 갭. 예. 특히나 갭3 이 30이 발생되면 이제 굉장히 이 대세 상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청대항공만큼이나 굉장히 센 애라고요. 심리적 저점에서 생겼을 때. 30은 심리적 고점에서 생겼을 때. 얘가 반등은 하겠지만 추가 하락한다고요. 추가 하락.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기서 이제 지금 많이 갭상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으니 지금 사면 다시 막 이 갭상이 첫 번째 이 고점에 이 고가보다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심리 자체를 하지 마시라고요. 얘는 그 전에 다시 폭락한다고요. 폭락. 이거는 폭락 패턴이거든요. 이건 폭락 패턴인 거고. 폭락 패턴이 더 중요해요. 폭등 패턴보다. 요거 욕심이거든요. 이건 대응이고. 대응 잘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물량이 많으면 반등했을 때 조금 일부 덜어내고 돈이 없으면 손절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면서 어차피 더 떨어지니까.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잡는 게 낫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런 패턴이 나오면 제가 몇 개월? 일반적으로 3개월이라고요. 3개월. 그런 것들은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봉 하나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양봉. 그러면 얘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맥스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봉 하나 가지고 다음 날을 결정하는 거지. 뭐 다다음 날 그건 잘 모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봉이 이제 우리 일봉을 얘기를 했지만 월봉이다 그러면 3개월이 한 달을 얘기하는 거죠. 한 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한 달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봉 하나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봉 하나 정도만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봉 2개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 이틀 또는 3일 한 그 정도. 이 봉 3개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바닥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닥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최소 1년이거든요. 기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이잖아요. 바닥권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 고객권도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최소 1년에서 3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 정도의 차트를 봤을 때 이 패턴이 나오면 흑산병이 나오면 그런 얘기고. 그래서 사실 봉은 3개 보고 있지만 차트는 1년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네. 네. 30 얘기까지 다 했고요. 삭개까지 얘기했고, 이 모든 게 지금 한 70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얘기죠. 필요 없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한 봉 3개만 가지고 결정을 좀 하는 게 제일 안정적이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심리적 저점에서 이런 봉이 나오면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심리적 이제 고점인 거죠. 심리적 고점에서 이런 봉이 나오면 파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더 많은 봉을 가지고 240봉이면 1년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기준이 그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갭상은 사실 이 상승갭이 나왔다 그러면 장대 양봉이라는 표현보다 준장대 양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장대 양봉에 준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차트인 거죠. 하락갭은 장대 음봉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준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네. 아까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게 색깔 좀 바꿀게요. 이런 얘기들은 아까 얘기한 어, 예, 여기 있죠? 여기도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죠? 여기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상공은 준장대 양봉인 거예요. 그래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조정받죠. 장대 양봉도 조정받고 나서 더 오르죠. 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약한 거예요. 장대 양봉보다는 호재가 약하다는 거죠. 호재가 약해서 하루 만에 나타나지를 않고 4일 만에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매수세는 여전히 센 거죠. 그러니까 강대 양봉이 분명한 확실한 호재예요. 호재를 가지고 단기간에 그래서 보여지는 거라고 하면 얘는 그 호재지만 좀 스프릿 돼가지고 분산돼가지고 사람들이 아는 걸 늦게 한다든지. 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 장비, 이 반도체 장비 관련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금이 없죠. 그래서 A라는 회사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데 이 A라는 회사도 돈이 없어. 장비를 개발을 하려면. 근데 돈은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삼성전자 회장한테 야, 너한테 압력을 넣는 거죠. 이 A라는 회사를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A라는 회사에 가서 누구랑 이 삼성전자 대표이사 관계자 막 이런 이 고위급 임원들 떼거지로 몰고 가는 거죠. 가서 실사 비스무리하게. 그러면 이제 뉴스도 나오고 하겠죠. 네, 물론 안 날 수도 있지만 몰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고위급 인사니까.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접한 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먼저 서거든요.
물론 소문이겠죠. 네. 네. 그리고 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겠죠. 음. 그죠? 음. 확실한 이제 정보가 떴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일반인은 몰라요. 가는지 안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알겠죠. 이 오른쪽에서. 간다. 그럼 장대항봉이 빵 뜨겠죠. 그게 장대항봉. 그건 뉴스에 이제 확실하게 나오고 그게 호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원한다. 네, 그러면 장대항봉 무조건 나오죠. 그 회사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죠. 거기에 장비를 이제 납품할 수 있도록 라인을 쫙 깔고 자동화도 설비도 하고 투자도 삼성에서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이제 막 되기 시작하면 이 회사는 당연히 돈을 못 벌가 뭐 예를 들어서 100억 벌던 회사가 200억, 300억 그 이상을 벌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고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되면 이제 무조건 날아간다고 봐야죠. 근데 이 장비가 실제로 납품돼서 실적이 떴어. 그럼 이제 이 우량주였다가 또는 잡주였던 게 우량주 되고 우량주가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한 회사 뚫으면 이제 우량주가 될 거고 회사 두 개 뚫으면 성장주 되고 그런가 뭐 당연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나타났는데 삼성전자에만 납품하겠어요? SK 하이닉스에도 당연히 납품할 거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해외에도 당연히 수출을 할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에만 반도체가 있는 게 아니라 스펜션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반도체 회사들은 널렸으니까 장비는 부족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죠.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을 하세요. 지금처럼.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재료에도 예를 들어서 바이오 기업이야.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패턴이 딱 떴어.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죠? 모든 회사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돈 많은 할배 패턴처럼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듯이 그래서 장대항공에 대한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갭상에 대한 시나리오도 갖고 있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갭상은 여기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죠? 그 소문이 딱 떴어. 그러면 일부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욕심이 당연히 나죠. 아침에 장 시작 동시에 무조건 산다고요. 그럼 갭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문에 사서 그 소문을 이 봉착회는 어떻게 대입을 하면 될까? 당연히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제가 봉세계 매매법 요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상승반전 캔들과 하락반전 캔들을 다 외울 필요가 없다. 다만 두 개만이라도 알고 있자라는 게 봉세계 매매법인 거죠. 매수법과 매도법. 거기에 덧붙이는 개념이 갭상과 갭하락이고 이 갭상과 갭하락은 준장대양봉, 중장대음봉이니까 장대양봉과 장대음봉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심리적 저점에서 장대양봉이 발생을 하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거고 거래량은 최소 300% 이상은 무조건 떠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장대 양봉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대 음봉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거는 심지어 고점에서 발생됐을 때 박살나는 이거는 종목 두 개 경험하셨어요.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이미 그렇죠? 이쪽을 지금 이제 경험을 하실 예정이죠. 장대 양봉을 아직은 경험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장대양봉을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사라고 하는 종목들은 거의 장대양봉들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장이 좋아지고 하면 전체장은 좋아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닥 저는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색의 매매법 같은 경우에 이렇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사실 이 봉 차트, 지난 시간까지는 막 디테일하게 봉 하나하나, 그전에 상승, 뭐, 반전 캔들에는 뭐, 몇십 개가 있는데, 뭐, 그 하나하나 막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죠. 각각의 나무 개수가 어떻게 되고, 이 나무는 어떻게 되고, 저 나무는 어떻게 되고, 이 세세한 것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뭐 이 나무는 뭐 무슨 뽕나무인지 뭐 소나무인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숲을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인. 그죠?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의 단기 투자자가 바라보는 숲과 1년 정도 이상의 장기 투자자가 바라보는 숲과 일주 또는 오늘 내일 이런 거를 바라보는 수행 투자자가 바라보는 숲은 다르다. 네, 달라요.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 시작점이 봉이고 오늘 이 서머리한 이 부분인 거죠. 이해되죠? 좀? 네. 네, 똑같은 얘기는 저는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차트의 비밀 기본편과 오늘 배운 차트의 비밀 기본편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죠? 똑같은 내용 가지고 다르게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네. 이런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없어요.